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데이업의 김기동입니다. 금일 흥하해운이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테마성 움직임에 대한 영향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테마성 움직임 과연 진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관계자와 통화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위기 고조와 항만 파업 등에 대한 영향들, 실질적인 영향과 여기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특별한 흥하해운만의 포인트들까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동 위기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단 삐삐 폭발로 인해서 수백 명의 헤즈볼라 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거의 동시에 이 헤즈볼라 요원 수천 명의 휴대한 호출기가 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전기들이 폭발을 하면서 이틀간 폭발 사건으로 레바논에서 총 37명이 사망을 하고 약 3천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폭발 사건과 연관성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군 또는 정보기관의 장기간 공작이라는데 현재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동 위기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이란 국영의 IRNA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은 나스랄라에게 서신을 보내서 곧 저항 전선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잔인하고 범죄적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되면은 보통 컨테이너 선사들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흥하해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자 분과 팩트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홍해에 진입하는 선박이 아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테마성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내부적으로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컨테이너 선박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에 컨테이너 사업 부분의 장기간의 업황 부진 때문에 이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과 케미컬, 탱커 선박 운영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연관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면들은 테마성 움직임으로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흥하해운에게 있어서 수혜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최근에 해운 업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동부 항구에서 이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의 양대 항만 노조로 꼽히는 국제항만 노동자협회가 해운사의 항만 자동화에 반발을 하면서 다음 달 대규모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또 컨테이너 선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흥하해운의 연관은 없지만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팩트를 파헤쳤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동부에서 이 항만 파업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여파가 좀 없지 않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여파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거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 연관 자체는 없는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당연한 부분이죠.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흥하해운의 특성상 유통 주식 물량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30% 내외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더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더 커지면은 이러한 테마성 움직임으로의 수혜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유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유가가 70달러대, 71달러대에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운영비 부담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현재 유가가 한 71달러 정도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운항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지 제가 직접 질문해 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일단 원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유가적인 측면도 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해운 업계 같은 경우는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항상 증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해운 업계는 운항 원가의 25% 정도를 유류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 원가를 절감을 하면서 이 실적적인 부분의 개선을 저희가 좀 기다려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가가 계속해서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요, 이제 중동 위기 그리고 미국의 해운 파업, 유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정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해운 같은 경우는 유통주식 물량수가 30% 내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영향을 좀 크게 받고 테마성 움직임이 크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관은 없다. 라는 내용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금일 같은 경우 이제 해운주들 중에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겠죠. 특히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7.6%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본다라고 하시면은 수급도 좀 더 붙은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성 움직임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러한 면에 더해서 수급적인 측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면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더 힘을 입으면서 좀 더 이슈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많은 매물대와 지지 저항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에 지지라인 때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흥하해운의 좀 더 테마성 움직임의 이유가 더 강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여파와 향후 좀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